시간에 우리 미국 독립전쟁의 배경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쵸? 직접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세금이었죠. 그쵸? 예. 네. 그럼 세금을 갑자기 왜 이렇게 늘려야 됐어요? 영토가 자기, 네. 네, 네, 전쟁으로 인해서 영토가 늘어나니까. 그쵸? 그러니까 본국 입장에서는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뭐 소통이 되거나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그쵸? 예, 세금 부과 자체보다도 여기 보면 대표자 없는 과세는 부당하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식민지의 권리죠. 그쵸? 권리가 억압되고 참 그런 상황에 있다. 이제 그런 위기감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반발이죠. 그쵸? 반발, 불매 운동, 막 이런 거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해서 이 보스턴 항구에 이제 이렇게 정박해 있었던 이제 그 선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차가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그런 과세 정책, 식민지 그런 수출입 정책에 이제 반발하던 이제 그 현지인들이 이 무역선을 습격을 해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324상자의 차를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본국에서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인디언으로 분장을 해요. 그래서 네, 네, 식민지 주민들이 인디언으로 분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디언들이 한 것처럼 해서 여기 이 그 차상자를 모두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러니까 항의를 하는 건데 굉장히 과격하게 하는 거죠. 이 보고가 올라가니까 영국 정부가 우리 전에 얘기했었죠. 이제 뭐예요? 식민지의 그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식민지 대표가 있어야 유효하다, 적법하다를 받아줬었는데 그렇게 거기에 근거해서 항의하니까 맞다라고 하고 받아주고 나서 새로운 법을 제정했었잖아요. 그쵸? 네, 이제 식민지는 예외다. 그쵸? 네, 네, 그 법은 본국에만 적용되는 거다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됐었잖아요. 네, 그거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요 사건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간다고 보는 거죠. 그쵸? 본국에서는 식민지가 막 나간다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 다음에 각종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해서 보스턴이 이제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주 자체를 아메리카가 13개 식민지잖아요. 그쵸? 예, 근데 네. 그 식민지 중에서 매사추세츠 주만 이렇게 고립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그런 어떤 과격한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데모, 그쵸? 그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진압하기 위한 방책으로 강경책을 쓴 겁니다. 그쵸? 네. 강경책을 쓴 건데 그 전에 식민지에 대한 법은 식민지 대표 동의 없이 이제부터 만들 수 있는 예외지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예, 막 네, 만들어서 진짜 이제 매사추세츠가 사실상 이렇게 섬처럼 고립돼 버리는 법이 연달아서 두두두두 통과가 돼 버립니다. 아, 네, 예, 그거를 이렇게 본 나머지 12개 주가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쵸? 와, 이거 이런 법 제정됐다고 하더니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실제 사례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은 영국 정부가 자신들의 관계없이 각종 법을 만들고 강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 전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고는 했는데 실제 제대로 적용된 거는 못 봤잖아요. 그쵸? 그냥 네. 과세 조금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티격태격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주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그 핵폭탄급의 법안이었는데 일사천리로 쭉쭉쭉쭉
진행이 된 거니까. 예. 네. 거의 뭐, 진짜 날벼락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부산에서 뭐 이렇게 큰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부산항을 차단한다, 이제부터. 그래서 네. 부산항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 갑자기 통과가 되는 아, 예, 부산 사람들 의사 무시해버리고, 예, 아예 네. 받지도 않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합법이다라고 하는 법이 애초에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을 때 지방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이 딱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식민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 진짜 설마 설마 했는데 어때요? 어, 진짜 하는구나, 되는구나.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치권 전체를 그냥 어느 날 가져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개 주도 매사추세츠 주의 일을 남일처럼 여기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우리도 본국의 식민지 아니에요. 그쵸? 지금 네. 보스턴에서 이런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서 매사추세츠 주에만 적용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이러한 법안이 또 이런저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주에 전격적으로 적용되고 그 제정되고 적용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앞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항의만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안을 운용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책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거는 사실상 자치권을 뺏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해야 될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부터 미국 식민지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유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본국의 신앙의 자유를 펼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데, 그쵸? 이걸 포기하고 네. 본국에 굴종한다. 그럼 여기까지 외운 거예요. 그쵸? 네. 아니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그들이 깨닫게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영국 식민지죠. 13개 식민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자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전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난 상태에서도 끝까지 영국 왕과 협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사실 뭐 하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요러저러 저런 것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영국 국왕의 훌륭한 신민으로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청원을 올려요. 네. 근데 영국 국왕이, 그러니까 수상과 이제 논의를 했겠죠. 영국 국왕이 근데 그걸 안 받아주고 오히려 반역자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규정을 해버려요.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되는 거로 결정나고 최종 독립으로 가는 걸로 이제 이 아메리카 식민지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여기 이 과정을 보면은 될 수 있는 한 독립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독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대 입장도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밉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외세의 침입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영국 본국의 강력한 해군으로부터 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마다하고 독립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힘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프랑스, 스페인 뭐 이런 열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는 거. 방금 프렌치 인디언 전쟁 승리했지만 프랑스가 여기에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아, 잘 됐다. 독립했어? 그러면 미국하고 전쟁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잃어버린 땅
저기 되찾겠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예, 막 독립한 나라에 무슨 해군이 있어요? 제대로 된 군대가 네.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도 맞물리게 되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그 애초에 이제 그 영미권에서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과격한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 그 마지막까지 그쵸 우리가 좀 독립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박탈이 돼서 하기는 해야 됐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다 결렬이 되고 결국에 선택지로 하게 된 게 독립, 그쵸? 그래서 전쟁.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말했던 이런 문제점들은 그럼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 뭐 선택지가 없지 않냐, 그쵸? 아, 예, 네. 이러면서 예, 하게 됐던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또 그 앞서 말했던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그 왕정에 대한 예, 이런 정당성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왕정은 한마디로 착취체계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 멍에를 예, 이번 기회에 벗어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들한테 그러면 이런 현실의 문제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제 물으면은 사실 답은 없지만 굉장히 네. 이상주의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유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억압을 떨쳐버려야 된다. 이런 거를 엄청나게 고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13개 식민지의 이제 여론이 독립하는 쪽으로 모이게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독립 전쟁이 예, 막을 올리게 됐던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립에 찬성하는 쪽이 있고 독립에 반대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그 유명한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쵸? 예, 존 네.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이분은 그 영국 정부 편을 듭니다. 그래서 예, 저기 뭐냐 감리교도들은 저기 뭐냐 이 독립 이거 저기 그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해버려요. 야, 아, 이거 올바른 거 아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예,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아메리카의 감리 교도들은 이것 때문에 웨슬리에 크게 실망을 해요. 아, 예, 네. 웨슬리에 크게 실망하고 아, 최종적으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결국 아마 독립에 참여했던 거로 기억해요. 웨슬리의 그런 어떤 지시사항을 어기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계 일부는 독립이라는 게 옳지 않다. 독립이 옳지 않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반역이라는 거죠. 그쵸? 앞서 있었던 그런 뭐 시민의 권리, 자연권이 억압받았다, 박탈당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령 그렇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하는 거는 그쵸? 예, 반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 서는 것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뭐 로크 같은 예,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혹은 청교도의 하나님의 법에 대한 예, 그런 그 주장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바로잡고 자유로운 그쵸? 그런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그쵸?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야겠다.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결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반응이 오게 되는데 이 반응에 특히 적극적이었던 개신교 교파가 장로교회, 침례교회, 회중교회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졌던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왜 네. 그랬냐면은요. 예, 프린스턴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장로교회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그 대학교인데요. 이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존 위더스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때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네. 사람이 요 일이 터질
터질 때 뭐라고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는 저기 뭐냐, 식민지의 어떤 경제적인 자유를 이런 어떤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혹은 이거 반역이다.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반역이냐 아니냐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네,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식민지가 그렇죠. 자유롭게 통상을 하면서 더 번영해야 된다. 세속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가 네, 관여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존 위더스푼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서 뭘 가지고 오냐면은 양심과 예배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쭉 훑어봤을 때 시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온전히 보존한 예가 단 하나도 없다라고 역설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본국이 저런 식으로 무엇이든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권들을 어떻게 보면 무제한적인 통제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박탈된다면은 나중에는 뭐까지 강제할 거라는 거예요? 영국은 국교회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국교도 쪽으로 해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도 법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반드시 시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이 당시에 대서양을 넘는 거는 목숨을 건 모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온전히 그분을 섬기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세계로 건너왔는데 이거 다 물거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위더스푼의 말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뭐였느냐? 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요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그쵸? 만약에 우리가 반역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저기 접근을 해서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온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박탈될 그날이 아주 가까이 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위더스푼은 그런 차원에서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본국의 부당하고 강압적인 처사, 이게 이거에 아까 말했던 그 법을 제정하는데, 그렇죠? 식민지의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 대표나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건 예외로 하고 어떤 법이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죠. 그쵸?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금 보존하고 빼앗기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독립이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라고 역설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유일하게 서명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아, 존 네, 위더스푼 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쵸?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나는 그쵸? 거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어떤 그 억압이나 이런 거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프린스턴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그러한 설교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독립선언서가 작성됐을 때 거기에 서명한 유일한 목사로서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설교와 행보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계속 보존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그러한 행보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위더스푼의 설교를 들으면서 프린스턴 대학을 다닌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세우기는 했는데 이 당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사회 저명 계층의 인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세워가고 건국하는 데 있어서의 역군들이 다 이 대학 말고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저기 그 뭐냐 하버드나 예일 이런 데도 있지만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 위더스푼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훗날에 대통령 1명, 부통령 1명, 내각 인사 9명, 상원의원 21명, 하원의원 39명, 그리고 대법관이 3명, 이거 크죠, 그쵸? 대법관 3명, 주지사 12명, 대륙의회 의원 6명, 판사 23명, 학장이 13명이나 나올 정도로 그 위더스푼의 영향력이 당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쵸? 이러한 어, 뭐라고 하지? 하여간 사람들, 그쵸? 그런 어떤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뿌리 내리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류 개신교는 여기 미국 독립을 왜 찬성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경제적인 불평등이 그쵸? 그렇죠. 예, 그쵸? 저 못된 왕실을 때려잡아야 되느니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애초에 우리가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 양심과 예배의 자유. 이거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네. 이것 때문에 고향도 등지고, 그쵸? 예, 네. 여기까지 왔는데 영국의 처사를 보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싹 다 무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지키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시민의 자유라는 거죠. 그쵸? 영국이 그렇게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시민의 자유에 기초한 독립, 주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립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일치단결하게 되는 거예요. 개신교도들이. 네. 그래서 미국 독립에 이제 아메리카 개신교도가 굉장히 큰 힘이죠, 그렇죠? 전폭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이제 독립하지 말자, 그렇죠? 왕을 잘 섬기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뭐 1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렇죠? 거의 뭐 그렇죠? 대다수가 여기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확립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원했고 이른 독립전쟁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바탕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립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가는 길이 프랑스 혁명과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왕실도 다 때려잡고 그쵸?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은 뭐예요? 권리를 우리가 찾았으니까 질서를 회복했으니까 굳이 그 이상 그쵸? 네.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잘 지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자, 이제 왔었던, 그쵸? 그런 이제 맥락이고, 이제 실제 그럼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그 부분은 시민의 저항과 프랑스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하는 거대 나라인데, 지금 여기는 뭐 식민지에 뭐 이렇게 뭐 군대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네,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이제 우리가 독립합시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다들 집에 있던 총 한 자루씩 들고 나와서 독립하겠다고 영국과 싸우자는 거예요. 아, 네, 정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돼요. 예, 처음에 안 됩니다. 게릴라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정면에서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리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소규모 그쵸 부대로 거기에 이제 콕콕콕콕 박혀 있으면서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괴롭히는 요런 싸움으로 이제 그 전쟁을 이제 그 전개시켜 갔던 거고, 근데 그런 식의 싸움을 해서는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죠. 그쵸? 네, 예,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기게 되는 데 있어서 전폭적인 국가적 차원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나라가 프랑스가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프랑스 자유의 여신상 이거 있잖아요. 그쵸? 뉴욕에 이거. 네. 예, 그거 누가 조각했냐면 프랑스 조각가가 조각해서 보내준 거예요. 예, 프랑스에서 예, 좋다고 예, 맞아. 들었어요. 프랑스가 준 거예요. 예. 네, 그 프랑스가 이제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데 왜 이런 도움을 줬느냐? 프렌치 인디언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쉬워요. 네, 요 바로 얼마 전에 영국한테 크게 패해가지고 영토 다 잃어버리고 그쵸? 예, 개망신당하고 네,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요? 미국이 갑자기 독립한다고 하니까 영국도 이제 당황한 거죠. 본국도 당황하면서 저 반란자들 빨리 토벌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영국이 좀 망했으면 좋겠는데 저 민병대 떨거지들이 그쵸? 네,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이 민병이 생각보다 잘 싸우는 거예요. 아, 네, 어,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결정적으로 타격을 한번 줍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사라토가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영국 그 본대가 그 독립한 식민지 수도를 함락시키고 고립하려는 작전을 벌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꼬이면서 게릴라전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결국 오히려 포위가 돼버려요. 네, 퇴로가 끊겨버립니다. 그 부대가. 그러니까 수도를 함락시키겠다고 갔었던 그 부대가 퇴로가 끊기고 보급로가 차단되는 이런 어이없는 그 결과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몇천 명 되는 그 군대가 그 이제 대륙군이라고 하죠. 민병대로 출발했지만 대륙군이라고 하는 오합지졸에 항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 예. 네, 근데 그 소식이 프랑스에 들어가니까 얘네들 생각보다 잘 싸우네. 그쵸? 금방 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일개 그 뭐냐 그 군단을 정규 군단을 이런 식으로 포위 항복을 받았어? 이런 거죠. 그쵸? 예, 네,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볼 만하겠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좀 저 영국한테 당한 그걸 좀 갚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엄청나게 전비를 투여를 해가지고 물자하고 이제 그 병력도 지원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지원한 게 뭐였냐면은 화력하고 함대를 지원했어요. 함대. 네, 그러니까 민병대니까 그래도 뭐 집에 총 있고 그쵸? 예, 그러니까 뭐 화약하고 총알 계속 공급해주고 포대는 조금 그쵸? 뭐 이렇게 공급해주고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해군은 단기간에 만들어서 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배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배를 만든다고 해도 그거를 누가 운용을 하면서 심지어 그 군함끼리의 싸움을 어떻게 지휘를 하고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국은 강력한 해군을 갖고 있으니까 바다를 지배하면서 여기저기 보급도 해주고 상륙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싸움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식민지 본국이 불리한 싸움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 영국 해군을 꺾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프랑스 해군이었습니다. 아, 네. 네. 프랑스 해군이 이제 보급도 해주지만 프랑스 해군이 영국 해군을 꺾어줄 만큼의 엄청나게 생각보다 거대한 함대를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 정도 함대를 파병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정도 대규모 함대가 파병됐다는 거를 알고 황급히 맞붙어 싸웠지만 결국 집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발이 묶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해변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움이 네. 아니라 해변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 퇴로도 네. 차단되고 이제 아무래도 그 식민지 쪽에는 인원은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포위하고 해변에서 공격 들어오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 함대의 이제 지원을 바랄 수 없게 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영국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항복을 하면서 미국을 독립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인정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 독립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돼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다. 아, 예,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영국이 미워서. 예, 그리고 네. 영국과 라이벌 관계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판단을 한 거예요. 아메리카 식민지라고 하는 저 거대한 지역을 영국 본토로부터 떼어내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영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예, 그런 어떤 라이벌 관계의 그 이득 관계도 들어갔고 전에 졌던 거에 대한 안갚음, 예, 뭐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도 했고 미국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접선을 한 거예요, 그쵸? 이 그 대륙 의회의 명망가들이 유럽에 이제 인맥을 펼쳐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처음엔 다 시큰둥하다가 아까 말했던 그 사라토가 전투라고 하는 거 이후에 이거 해볼 만하겠는데 하면서 프랑스 참전하고 뭐 프로이센 같은 데서는 뭐 유능한 교관을 보내줘서 민병대를 그 잘 훈련된 군대로 탈바꿈 시켜놓고 이제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불세출의 지휘관이죠.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그 대륙군을 잘 통제하고 지휘하면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나온 거죠. 요거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1774년 9월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번째 대륙 의회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종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식민지 13개 주에서는 민병대를 모집하기 시작해요. 그다음 1775년 4월에는 영국 군대와 민병대 사이에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전투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도망간 거예요. 아, 처음에는 도망간 거예요. 네, 도망간 건데 이제 그 퇴각하는 거를 계속 집요하게 타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양상으로 흘러간 그러니까 게릴라전이었어요. 1776년 7월 4일에는 두 번째 대륙의회가에서 독립선언문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이죠. 그쵸? 네.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유일한 목사가 바로 존 위더스푼 그 사람인 거예요. 독립선언문에는 전 세계가 미국 독립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지지하게 하려고 왕이 행한 불공정한 행위들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을 지지하던 주민들 중에 8만 명 정도가 식민지를 이탈하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당시에 뭐 180만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그 식민지 통틀어서 주민이 180만 정도 됐다고 하니까
뭐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죠. 그쵸? 한 10%가 조금 안 되게 이탈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영국 군대는 함대, 그쵸? 해상 전력에 우위가 있으니까 이제 상륙 작전, 이런 거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뉴욕에 상륙해서 식민지 세력을 둘로 나뉘어서 각계격파한다. 이제 이런 작전을 시행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 작전에서 아까 말했던 이제 북쪽 지역을 이제 무력화시키려는 그 군대가 어디에서 완패를 당한 거예요? 사라토가라고 하는 데서 완패를 당하고 네. 예, 그 부대가 오히려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전황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영국이 패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그거대로 됐으면은 둘로 나눠진 상태에서 북쪽이 함락되는, 예, 그 작전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이제 미국 독립은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였죠, 그쵸? 네. 예, 그런데 그 전투에서 오히려 패했다. 아, 예, 네. 패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부대가 전멸한 거죠, 그쵸? 예, 네. 사실상 전멸해서 그 작전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제 이런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프랑스가 얘네들 꽤 싸우네. 이거 한번 해볼 만하겠다. 이러면서 전투병 파병과 무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식민지 독립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조된 연합민병대로 싸우던 조지 워싱턴한테 프랑스 참전은 실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함대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프랑스가 승리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해상 전력에 이제 이점을 사용해서 오히려 해상으로 차단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가 많으니까 앞에서 포위하면서 그쵸? 오갈 데 네. 없는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 가둬버린. 네, 가둬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원이 안 오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서 이제 항복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 영국이 프랑스의 중재 안에서 식민지의 독립을 승인하는 파리 조약에 서명하게 되면서 결국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미국 독립전쟁의 의의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하여간 이렇게 해서 전쟁이 가속화된 거죠. 그렇죠?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그리고 벌어진 이후에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그렇죠?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프랑스가 사실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가 독립을 해서 건국의 길로 갈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